지금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밀락 6구역 쪽에 와 있어요. 근데 밀락 6구역이 최고 그림이 잘못된 그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좀 전에 건너왔죠? 네. 그 도로가 뭐 차 2개고 여유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는 용도 폐지가 가능해서 아파트 단지 내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도로는 어때요? 사방이 통과되어 있는 오거리잖아요. 저 도로를 포함을 해가지고 구역을 나눈다는 거는 한 개 구역에서 2개 단지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큰 도로로 기점 나눠지는 거는 구역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지 단지를 다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상으로 뭐냐면, 단지 내 도로가 8m 이상 도로가 되면은 단지가 1단지, 2단지 나누게 되고, 인가 신청도 따로 들어가게 되고, 관리시도 따로 나오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6구역은 내가 장난이구나라고 느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 아까 보셨던 중로 있죠, 중로. 중로를, 그를 포함을 해가지고 단지로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그게 예전부터 하나의 재건축 단지였으면 몰라도, 여기는 재개발이잖아요. 그거는 단지를 구분해야 되는 곳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6구역 쪽 저쪽 같은 경우는 애매한 상황인데, 잘 보세요. 이쪽이 개발 많이 되고 있어요. 이쪽이 개발 많이 되고 있어요. 이쪽이 많이 되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밀락 2구역 연결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도로 기점했을 때 밀락 6구역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보였던 밀락 6구역은 안 될지 몰라도 이쪽에 있는 밀락 6구역은 좀 규모가 좀 작지만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신에 걱정되는 건 뭐냐면, 뒤에 학교가 있잖아요. 이 뭐냐면, 여기가 사업 쉽지 않은 이유가 이 학교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럼 이 도로를 없애지를 못해요. 맞죠? 아파트 학교 도로는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6구역이 애매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구역이 도로 때문에 나눠져야 될 곳인데 하나가 되었다. 그 저쪽 같은 경우는 상가도 있고 한 애매한 상인데, 위치는 여기에도 좋지만은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가 저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 크게 높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리지 못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봤을 때 밀락 6구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 안 되는 곳이 아니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들립니까? 네. 구역이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이쪽에 있잖아요. 예. 자, 여기서부터가 밀락 2구역. 요쪽이 강한 4구역요. 지금은 여기 별로 안 좋게 보이죠? 저 앞에 가서 보면 좋게 보여요, 이 동네가. 확실히 저도 지도로 볼 때 밀락 2구역이 비슷하다고 하고 샵이 있으니까, 네. 확실히 비교군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나홀로 잘 살 수는 없어. 네. 같이 잘 사는데 상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구축만 있어도 안 되고요. 신축하고 구축이 섞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신축이 많은 편의 쪽이고, 그나마 대장주가 수용 현대기다 보니까 얘는 구축이라보다는 재건축하는 단지라고 봐야죠. 저기 봐요, 저기. 바로 보이네요. 강한 사구, 여기 안에는 시장하고 좀 있거든요. 약간은, 예. 근데 참, 밀락 이거 사업성 잘 나와요. 확실히, 사업성 해보니까. 밀락 4구역도 그래도 수영역이 더 가깝고, 네. 2구역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4구역에도 하려고 할 것 같고. 그쵸. 저는 종합시장 거기가 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진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젊은 사장님들이 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확실히 이쪽은 좀 조용합니다. 예.
수요일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평일날 제가 와봤을 때도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닷가 쪽을 안 바라보겠다. 가려지고. 진짜 장사가 안 되는 것다, 이 정도. 저게 커피숍 아니에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술집인가? 네, 술집입니다. 아, 저 앞에 또 있습니다. 좀 규모가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가질 건데. 밀락이 강한. 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장 되는 곳은 항상 부동산을 보게 되면 부동산도 자기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이 있다 보니까 뭐 매매, 전세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나마 내가 지금 이 강원도 이런 쪽에서 둘러보면서 밀락 2구역, 강한 4구역 이렇게 적어 놓은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냐면 우리 강한 뭐 6구역, 10구역 뭐 이렇게 말했던 곳 있죠. 그게 부동산은 뭐 어때요? 재개발 전문 무슨 구역 이 물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한 2구역과 강한 4구역은 진행되는 곳이고 안정화 들어갔던 곳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개 물어볼게요. 재개발의 법적 스타트는 언제일까요? 1번 가칭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2번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진단 통과했을 때, 3번 사전 타당성 검토 통과했을 때, 4타 구역 지정 신청했을 때, 5번 구역 지정 결정 고시 났을 때.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개발 구역은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5번.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 나야지만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여기는 무슨 재개발 구역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은 적겠어요. 나머지 애들 안 적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그림 그려서 재개발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경기 안 좋아지면 다 무너졌잖아요. 하지만 이 두 친구는 그나마 살아남았고 결과값이 만들었으니까 얘들은 법적으로 재개발 구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원제 쪽은 아직은 위험한 쪽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를 해체하려고 하는 방법은 제일 싸게 싸면 돼요. 무조건 가격을 싸게 사야 되지 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싼 물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안 나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죠. 거기에서 돈 벌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밀락 2구역과 강한 4구역 있잖아요. 여기가 강한 4구역이고 여기가 밀락 2구역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도로 한 개 차이라도 요쪽에는 뒤로 가보시면 다 상업지고 이렇게 술집들 라인들이에요. 요쪽을 딱 붙으면 어떨까요? 아까 보셨죠? 동원 비싸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주거지가 연결된 쪽이 아니면 저는 요쪽보다는 요쪽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성 검토를 해보니까 확실히 밀락 2구역의 사업성이 좋아요. 강한 4보다는. 그러면 나는 목적이 뭐냐? 저런 강한 뭐 9구역, 10구역에 가서 싸게만 산다고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입자님이 안 나가만 주신다면. 맞죠? 세입자님이 나가는 순간 또 인테리어 해줘야 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런 싼 거 살 때 무조건 싸게 사지 말고 세입자님이 몇 년 남았는가 또 계속 계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돼요. 정말 물건 잘못 사버리면요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 물건들을 집주인이 많이 팔아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가 사는 순간 내가 세입자까지 맞추다 보면 더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불확실한 곳은 무조건 싸게 사는데 그 싸게 사는 걸 유지해 주는 건 누가 유지한다? 세입자가 유지해 주는 거예요. 세입자의 잔여 기간이 얼마큼 남았는지도 보고 그리고 계약 갱신할지도 봐야 되고 그거부터 파악을 해놓고 물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빌라 물건이 엄청 많이 깔렸다. 사지 마요. 아시겠죠? 빌라 물건이 많이 깔리는 거는 가격도 안 올라가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매매 물건과 전세 물건이 얼마큼 깔려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장하더라도 여러분들 꼭 집 살 것처럼 임장하잖아요. 그거는 초보자들 하는 거고 다음에는 그거 해봐요. 남자친구든 데려와가지고 본인이 세입자인 것처럼 이 동네에 빌라 시세 알잖아요. 그럼 1억 한다. 빌라 값이 한 5천만 원, 전세가 5천만 원 한다. 그럼 여러분이 임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집을 사러 왔지만은 집을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세입자인 것처럼 해서 전세를 구하러 보는 거죠. 그 사장님 이거 제 뭐 투룸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나 원룸 1.5룸 해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장님이
뭐래요? 커피를 주면서 편안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딱 구해준다고. 그럼 전세 물건 많이 깔던 소리잖아요. 이러면 가격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갑자기 왔는데, 아, 이 집 한 개 물건 몇 개 없는데, 이 집은 도배와 장판 같은 거 안 해준대. 아, 그래, 한번 볼래요? 라고 하면은, 그 말은 뭘까요? 전세 물건이 많다는 거잖아요. 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전세 물건 많이 깔렸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임장하더라도 내가 소유자로서 임장만 하지 마시고, 이 내 가격을 유지해 주는 건 세입자가 유지해 주다 보니까, 이 세입자의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보려면 세입자로서의 임장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